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자 마저 이어갈게요. 자, 이제 종자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는지 일단 종자의 발아 넓은 의미에서 또 좁은 의미에서 봤어요. 싹 트는 거죠, 뭐. 싹이 트는 과정이다. 근데 좁게 얘기하면 이제 종자 속에 들어있던 식물, 특히 배, 지난 시간에 중요했어요. 배, 성장을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네, 이런 용어도 한번 보시고요. 자, 발화의 단계 보겠습니다. 일단 수분을 흡수해야죠. 종피가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수분을 흡수하면 그 수분의 역할, 우리 식물체에서 수분의 기능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았었어요. 수분. 뭐 매개체이다, 뭐 물질을 고르게 한다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생명체에 관여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별개의 내용으로 보지 마세요. 자, 그 중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저장, 양분, 분해, 효소에 종자 안에 있던 종피, 그다음에 배유, 배에 있던 저장, 양분, 분해, 효소 뭐든지 활성화시키는 거. 이 수분이 흡수가 되면 이런 효소들이 생성되고 활성화된대요. 수분의 역할. 이런 걸 따로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분해 효소가 생성되고 활성화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양분이 분해됐겠죠. 분해됐으면 전류라는 표현 우리 배웠죠? 식물체 내에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전류. 각 조직이나 기관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 재합성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수분의 기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비로소 본체가 될 귀하신 몸 배가 생장을 개시합니다. 생장을 개시하면 껍질을, 종피를 뚫고 나와야 되겠죠? 발아, 유묘, 어린묘가 출현합니다. 모든 게 뭐에서 시작돼요? 수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쭉 봤지만 수분 흡수기, 생리적 변화 시기, 발화 후 성장 시기 크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구나. 네. 이것도 한 번씩 봐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제가 봐두시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정독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발화를 하려면 이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 조건을, 발화의 조건을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게요. 발화 조건. 외적, 뭐 수분. 지금 뭐 계속 수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산소, 온도, 빛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 수분. 충분한 양의 수분 흡수가 필요하다. 아까 수분의 역할을 봤습니다. 네. 여기 볼까요? 이제 씨껍질, 종피를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와서 뿌리, 잎이 성장을 시작하고 쭉쭉쭉 가면 이제부터는 영양을 배유에서 받는 게 아니라 배유가 아닌 광합성에 의해, 우리 광합성 실컷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린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아, 종자는 배 상태에 있을 때는 아직 발화 전에는 배유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발화 이후에는 광합성에 의해서 영양분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구나. 오케이. 수분의 역할 위에서 봤고요. 산소. 발화하는 종자의 대사 반응 뭐라고요? 그냥 모든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유기호흡. 당연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네. 관련된 게 나옵니다. 종자도 종피를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셔요. 그럼 그게 또 배출이 돼야 되겠죠?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돼야 되겠죠? 종피가 너무 단단하면 불투기성이라고 합니다. 기체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면 호흡을 했는데 그 안에 쌓여요. 그것도 종피에 관련된 내용 중에, 배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산소, 호흡 필수. 에너지를 공급한다. 에너지. 호흡이라는 존재. 에너지를 분해해서 우리가 아니죠. 네, 작물이 살아가게 만드는, 네, 배웠습니다. 자, 벼의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경우에 무기호흡에 의해서, 무기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무기 성분의 그 무기가 아니에요. 네, 산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해서 호흡한다. 아, 벼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발화가 가능하다. 어쨌든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종자가 발화하는데 외쪽으로 수분이 산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포인트만 잡으세요. 자, 온도는 세포의 대사작용, 각종 화학작용과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재배 환경에서 토양도 배웠지만 수분, 온도, 빛 다 배웠죠. 재배 환경.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요. 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환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예요. 큰 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요. 온도는 온갖 데 다 걸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 파트는 짧게 다루고 다 걸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발화, 적온,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적온, 우리 온도에서 생육적온 배웠었죠? 그렇죠? 호온성이니, 호냉성이니, 우리 채소의 종류, 엽채류, 뭐 과채류 이렇게 구분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발화. 지금은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 생육적온은 뭐였어요? 생육에 필요한. 발화적온과 생육적온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네. 아, 발화한테 필요한 이 정도의 온도가 있구나. 네. 또 온도는 종자가 휴면, 잠을 자는데 관여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잠시 후에 종자의 휴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네. 일부 종자는 버널리제이션, 즉 추나, 저온 처리를 한 후에, 즉 온도 처리가 필요하구나. 또는 고온 처리도 있었잖아요. 저 추나 현상에. 온도 처리를 한 후에야 종피가 껍데기가 손상돼서 발화가 뚫고 올라올 싹이 뚫고 올라올 수도 있구나. 온도는 다 영향을 미치는데 발화적온이 대충 이 정도고 생육적온하고 구분하자. 그다음에 일부 종자는 온도 처리가 돼야지 종피를 뚫고 나올 수도 있구나. 오케이. 빛. 참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빛. 종자의 발화에는 일반적으로 빛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쵸?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정도거든요. 근데 시험엔 이런 게 나와요. 시험엔 나와요. 자, 호광성 또는 광발화, 혐광성 또는 암발화. 네, 어떤 식으로 되든 호광성, 빛이 있어야 발화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면, 빛이 필요하지 않다면 꼭 시험엔 나와요. 네. 암발화, 암흑 조건에서 발화가 잘 되며 빛이 있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해된다. 그러니까 암흑을 더 좋아한다. 이 정도.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좀 뭐 카테고리를 크게 분류할 수밖에 없죠. 뭐 대부분의 목초 종자. 여기는 뭐죠? 과채류, 가직과 가채류. 이 정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시광선의 파장에 대해서 계속 뭐 광과 청적부터 그다음에 적색광이 뭐에 좋고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청색광, 적색광은 웬만하면 긍정의 효과다. 기억나시죠? 자외선 나오는 건 하나 있었죠? 안토시안 나올 때 안저자자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니까 가시광선 중에서 적색광이 발화에 가장 효과적이래요. 네. 뒤에도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적색광, 청적은 식물체에 좋은 영향.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자는 저런 식으로 발화를 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있구나. 그럼 또 종자의 발화력, 이것도 용어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 이 품종의 종자는 발화력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손해평가사 대상 내용은 아니지만 용어를 묻는 정도. 재배학은 사실 범위가 없어요. 출제요인 다 여기서 내야지 그럼 내는 거예요. 자, 발화율, 발화세. 쭉 용어만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2차 시험하고도 만약에 나온다면 2차 시험하고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데서 나오기 가능성이 1%라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발화시, 발화기.
파종된 종자의 약 50%가 발화한 날. 물론 네. 여기까지 2차 시험에서 얘기하는 발화기하고는 살짝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어 자체로 네. 그다음에 발화 일수, 발화 속도 그냥 쭉 한번 봐두세요. 50%, 80%, 세 가지 정도. 네. 종자기능사 시험은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 대상은 우선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종자의 발화와 휴면. 발화, 싹이 트는 거 발화하구나. 외적으로 이런 조건이 필요하구나. 근데 종자가 휴면하기도 한대요. 휴면을 한번 볼게요. 왠지 느낌상 종자에서 조금 종자 자체가 사실 출제 비중이 크진 않아요. 종자 그 관련 내용 중에서 느낌상 왠지 네, 좀 유력한 부분입니다. 휴면. 종자가 발화력이 있어요. 발화가 가능한 상태예요. 성숙한 종자에 적당한 발화 조건을 주어도 근데 종자가 발화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발화하지 않는 경우이다. 왜 멈출까 봤더니 스스로 일시적으로 생장 활동을 멈추고 있는 그걸 휴면이라 그래요. 발화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불량 환경에 대한 극복 수단이래요. 발화력은 있는데 발화를 하려고 딱 봤더니 뭔가 외부 환경이 안 좋아. 그럼 잠깐 멈춤. 그게 휴면입니다. 나중에 종자의 생장 정지가 나오는데 두 개의 개념이 좀 다른 거 구분하시고 자, 종자의 휴면을 좀 구분해 볼게요. 구분하는데 구분 기준이 첫 번째는 종자 자체. 우리 종자의 구조 배웠었잖아요. 종자 자체. 그 다음에는 배. 종자 안에 있는 장차 식물의 본체가 될 귀하신 몸. 종자 내외부, 배 내외부. 어떤 원인으로 종자가 발화력은 있지만 발화를 하지 않고 잠깐 멈추고 있는지 볼게요. 종자 자체. 자, 1차 휴면 또는 자발 휴면 뭘로 나오든 네. 생육의 적당한 외적 조건에도 외적인 조건은 괜찮대요. 근데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식물체가 잠깐 쉬고 있는 거. 네. 이건 사실 종자 휴면 아까 우리가 휴면의 정의를 봤잖아요. 그거하고는 살짝 다른 종자 자체. 아까는 외적인 원인. 일반적으로 종자에 휴면하면 발화력은 있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종자가 잠깐 멈추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내적으로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휴면을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큰 전제 조건 말고. 네. 그다음에 타발 휴면. 이게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종자의 휴면 정의입니다. 또는 2차 강제 휴면. 발화력이 있지만 외적 조건이 적당하지 않아 유발되는 휴면이다. 일반적인 휴면의 얘기고요. 이번에는 종자 안에 있는 배, 내외부 원인에 의한 분류 볼게요. 내인성 또는 외생성, 내생성 용어는 느낌만 잡자고요. 느낌만. 배를 감싸고 있는 구조. 배 외에는 배유도 있고 종피도 있고 더 나가면 과피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얘네들이 발화를 억제하고 있대요. 내생적. 지금 그 구조 분류 기준이 배죠. 배 자체의 어떤 특성이 발화를 억제하고 있대요. 이것도 그냥 종자의 휴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배의 생장을 억제하는 호르몬 앱시스산 있죠. 앱시스산. 우리 몇 강 전에 생장 호르몬들, 식물 호르몬들 제가 이름 외우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장 옥신, 도장집에 이런 거 했었죠. 그때 앱시스산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억제 나오잖아요. 억제 앱시스산. 또는 제배학에서 아브시스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발음 너무 정확한 발음으로. 네. 또는 ABA 같은 겁니다. 네. 이름 억제 앱시스산, 아브시스산, ABA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일단 하나 포인트 잡으시고
뭔진 모르겠는데 종자 배 자체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휴면이 됐대요. 생장을 억제하고 있구나.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그럼 엉뚱하게 생장을 하는 옥신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억제하면 무조건 앱시스탄, ABA. 네. 뭐 이런 건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종자의 기계적 휴면. 배를 둘러싼 배젖 또는 C 껍질 조직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배가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배유가 너무 단단해. 영양분을 주는 좋은 거지만 너무 단단해. C 껍질이 너무 단단해. 배가 억제당하고 있는 거. 이 정도? 네. 이 종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볼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휴면을 크게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일반적인 휴면이란 뭐다? 왜냐면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서 출제될지 모르잖아요. 발화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발화력은 죽은 종자가 아니에요. 근데 발화력은 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화를 못하고 있는 거. 그게 휴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적인 원인, 종자, 그다음에 배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밑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휴면의 원인.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처럼 딱딱 뭐 기준으로 정하는 것보단. 종자 휴면의 원인 봤어요. 자, 배 미숙. 종자 외견상 성숙했지만 배가 발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숙 상태이면 배가 아직 못 자랐어요. 그러면 배가 성숙할 때까지 잠깐 시간을 갖는 거. 종자 자체가 잠깐 쉬는 거. 시간을 갖는 거.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가지면 이제 성숙하겠죠? 그거를 배의 후숙 기간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종자 휴면의 원인은 배의 미숙. 보기가 중요하겠죠? 네. 동그라미 2번. 배 자체의 휴면. 형태적으로는 종자 완전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제반 조건을 주어도 자기가 스스로.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꺼번에 발화를 한다? 이게 불리할 것 같아요. 시간차를 두고 발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여기에 속하겠죠. 네. 형태적으로 완전히 발달했고 발화에 필요한 조건도 있지만 동시에 발화했을 때 좀 불리한데 이런 경우 네. 배 자체가 취하는 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보기. 종피의 불투기성, 불투과성, 기계적 저항. 종피와 관련된 게 많이 나옵니다. 불투기, 기체, 그렇죠? 종피가 산소 흡수를, 즉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피로 인해 종피를 뚫고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내부에서 호흡은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쌓여요. 방출되는. 그래서 네. 예시작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시 특히 독고마리. 종자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위쪽, 아래쪽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한다면 근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 산소가 지금 불충분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둘 다 호흡을 못하니까 하나는 자발적으로 휴면, 다른 하나는 발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종자가 왜 발화력이 있는데 발화가 못하지? 원인들 그중에 대부분이 종피와 관련된 거구나. 불투기와 관련된 건 독고마리 이해가 많이 나오는구나. 산소가 부족하니까 알아서 하나는 쉬고 하나만 발화하는. 네. 두 번째는 종피의 수분 불투과성. 얘는 그냥 경실종자라고도 많이 해요. 경실종자. 네. 이번에는 수분이 왔다 갔다. 수분이 아까 얼마나 중요해요. 수분 흡수부터 모든 게 생장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흡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발화하지 못하는 휴면. 뭐 얘는 예시 많이는 안 나옵니다. 자, 종피의 기계적 저항. 종피가 너무 단단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배가 막 성장했는데 뚫고 못 나오는 거. 기계적 저항 이런 게 있습니다. 기계적 저항 너무 단단해요? 그러면 화학적 처리해야죠 뭐. 그래서 깨트리는 네. 오케이. 종피와 관련된 휴면 원인이 많이 나오는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이것도 크게 암깃거리가 아닌 게 종피가 있고 배가 있고 여긴 둘러싼 배유가 있고 그럼 종피 문제 아니면 얘가 발달하지 못한 거네요. 물론 배유가 너무 단단해서의 원인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보기 예시로 나왔을 때 너무 단단해. 산소가 못 통과해. 수분이 못 통과해. 흡수가 안 돼. 아니면 얘가 미숙해. 그럼 시간을 줘야지. 성숙할, 후숙할 시간을 줘야지. 아니면 얘 자체가 아무 문제 없지만
시간차를 갖고 발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휴면을 택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럼 우리가 암기할 거는 불특이성 독고말이 하나는 알아서 쉬고 호흡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종자 자체가 지닌 화학 물질에 의한 휴면도 있구나. 오케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요. 네. 중요한 거 억제 배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거 뭐라고요? 호르몬 아브시스산, 네, 앱시스산 이런 거 나옵니다. 네, 나오네요. 자, 발화를 저해하는 물질이 발화 저해제들이 종피나 아니면 떡잎이나 다른 기관에 존재하는 경우 휴면을 유도하기도 한대요. 이런 거 왠지 나올 것 같죠? 네, 종종 나옵니다. ABA, 아브시스산. 네. 옥신은 생장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우리 옥신할 때 이거 배웠죠? 정아우세. 그다음에 시토키닌 할 때 시토키닌은 반대로 측아우세. 옥신은 뭐냐면요. 정아. 제대로 난 눈. 얘가 우세해요. 옥신의 경우. 얘 우세를 촉진시켜요. 그러면 뭐냐면 밑에 내려가면서 곁눈들이 얘가 너무 우세하니까 발달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신, 정화의 발육을 억제한다 그러면 땡. 옥신은 원래 억제 호르몬이 아닌데 억제와 관련돼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거의 얘예요. 정화를 우세하다 보니 곁눈들이 발달을 못하는 거, 발달 억제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옥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압시스산은 무조건 다 억제예요. 배의 생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휴면도 유도되고, 그다음에 쿠마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예시 작물하고 우리 몇몇 이제 어떤 화학 물질들 예시 작물하고 매칭시켜 둬야 되는 게 있는데 쿠마린은 이런 것들의 발화를 저해하는 물질이구나 정도까지. NAA 옥신의 한 계열이에요. 옥신의 한 계열인데 옥신은 NAA, 뭐 IAA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이 많이 됩니다. 종종. 감자의 맹알을 억제한대요. 이것도 정화가 아니라 맹알을 억제한대잖아요. 그렇죠? 네. 옥신, ABA 중요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발화가 안 되지? 종피, 배, 그 다음에는 이런 화학 물질들 우리가 포인트는 이렇게 3개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생장 정지 볼게요. 휴면은 이제 이렇게 보셨고, 네. 생장 정지는 살짝 휴면과는 다른 상태예요. 네. 휴면은 종자 자체가 나 좀 쉬어야지. 물론 조건들이 있지만 선택을 하는 거고, 생장 정지는 난 발화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태. 그냥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휴면은 여기 보시면 발화를 늦춤으로 종자 산포, 시간을 확보하고 모든 종자가 동시에 발화하는 것을 막는 종자 자체가 취하는 거, 원인이 어디에 있든 배에 있든 종피에 있든 화학물질에 있든 취하는 거. 근데 이거는 나 하고 싶어요. 다 돼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 스스로 쉬는 거, 못하고 있는 거. 2개 같은 용어 아니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같은 용어 아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휴면의 원인 알았어요. 종피, 크게, 배, 아니면 화학물질, 뭐 쿠마린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얘를 타파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수량 증대니까. 타파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대요, 타파. 자, 이 중에, 여기 지금 투스타죠?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까 경실 뭐였죠? 경실. 종피의 수분 불투과성, 수분이 흡수되지 않는 종자였잖아요. 경실. 경실을 어떻게 발화를 촉진하지? 이거. 또 하나가 화학물질. 호르몬 나오면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셔야 돼요. 출제 아주 많이 됩니다. 네. 자, 경실. 여기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2가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경실, 수분 흡수를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지? 자, 종피 파상법. 여러분, 일단 포인트. 종피 씨 껍데기를 깨트린대요. 왜 깨트려요? 발화하기 위해서. 그게 포인트고요. 경실에 쓰는 방법이구나. 됐죠? 네. 또는
종피파상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피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면 깨뜨린다 그래갖고 막 망치로 깨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낸다는 거죠. 지금 요만한 종자예요, 여러분. 종피파상이 아니라면 이런 물질들로 처리를 한다. 기타 이런 방법들도 있고. 자, 경실의 발화촉진법. 두 번째, 발화촉진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 물질을 봤더니 이런 물질들이 있대요. 제가 옥신은 생장옥신, 이름 자체가 성이 생장이었잖아요. 그쵸? 억제가 나오는 건 유일하게 치가, 아까 감자의 맹아, 그걸 억제시킨다. 정화가 우세하다 보니까. 그쵸? 또 하나, 생장과 관련된 거 지배, 도장 지배, 지베렐린, GA. 무조건 생장과 관련된 거. 이 지베렐린은요, 여러분, 우리 무기 성분 중에 질소하고 그냥 아예 연결시켜 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지베렐린, 키 크고 살찌는 거. 무기 성분 중에 N, 질소하고 역할이 비슷해요. 물론 다른 역할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생장시키는 거예요. 생장. 뭘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많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네. 나중에 이 식물 호르몬 한꺼번에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미리 개념 잡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지베렐린 생장. 아, 휴면 타파 발화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자, 시토키닌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시토키닌 어디 나왔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옥신하고 좀 반대되는 것들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토키닌이에요. 근데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반대. 하나가 옥신은 아까 위에 있는 정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치가들이 또 감자의 경우는 맹아들이 발달 못한다. 우리 이렇게 연관 줬잖아요. 그쵸? 억제. 시토키닌은 반대예요. 정화 우세를 억제시키고 얘를 억제시키고 얘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옥신과 반대. 자, 이제 옥신과 반대되는 역할들을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토키닌은 뭐다? 원래 얘 이름은 뭐였어요? 성이 뭐였어요? 분열이었잖아요. 분열 시토. 그쵸? 성이 분열이었어요. 측지. 갈라지는 거. 그쵸? 근데 옥신하고 반대되는 역할 시토키닌은 치가의 생장을 촉진시키는구나. 나중에 또 앱시스산은 옥신하고 반대되는 역할 또 뭐가 있고 에틸렌은 뭐가 있고 나와요. 옥신을 축으로 잡고 시토는 뭘 반대구나. 치가. 네. 호강성 종자의 암발화도 유도한다더라. 네. 자,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스렐은 뭐죠? 에스렐 또는 에세폰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에틸렌 성이 뭐였죠? 억제였잖아요. 억제. 억제가 아니죠. 억제는 아브시스고. 에틸렌은 에틸렌 성이 성숙이었잖아요. 노화, 성숙. 걔를 발생시키는 물질이에요. 네, 걔를. 성숙하다, 노화. 뭘 자라야 성숙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발화를 촉진하는데 특별히 양상추. 그 외에 이런 식물 호르몬 외에 생장 호르몬, 생장 조절 물질 이런 거 외에 질산염 같은 것도 발화를 촉진시키는구나. 됐죠? 네. 경실, 그다음에 발화 촉진 물질 얘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노천 매장법, 충적법, 이런 거구나. 결과적으로 종자의 휴면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 근데 원인이 뭐에? 배휴면일 때 효과적이구나.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온도 처리들 이렇게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있구나. 휴면 정도가 가벼운 경우, 휴면의 원인은 우리 종피 아니면 배 아니면 외적인 어떤 화학 물질들, 호르몬들 배웠어요. 가벼운 경우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 후숙이라 한대요. 후숙. 이런 식으로 휴면된 종자를 휴면을 타파시켜서 발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구나. 자, 정화 우세, 뭐가 우세하다고요? 옥신, 치가 억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휴면 타파를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이렇게 구분해봤어요. 휴면 타파의 방법을 물리적, 경실, 종피파상법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것도 있었지만, 화학 물질 처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엔 종자를 그러면 발화 어떤 건지, 휴면 어떤 건지, 휴면을 그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어요. 저장은 어떻게 할까요? 저장. 답 다 나왔어요. 아니, 발화하면 저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장 중에는 종자가 발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암기로 보시면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발화 배웠잖아요. 저장 중엔 발화하면 안 되지. 수분 흡수하면 안 되죠. 수분 흡수부터 생장을 시작한대잖아요. 그렇죠? 또요. 산소 마시면 안 되죠. 호흡하면 생장을 할 거야. 호흡이 뭐였어요? 호흡이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 있잖아요. 호흡, 산소 마시면 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건조, 수분 흡수하면 안 되니까. 밀폐, 산소 못 들어오게. 이런 걸 어떻게 다 암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건조, 산소, 거기에 온도. 저온 정도만. 아니 너무 저온, 냉동 이런 거 말고 알맞은 저온. 그렇죠? 네. 이런 걸 암기하시지 마시고, 자, 저장 방법 대부분의 종자는 어떻게 한다? 건조 저장한다. 건조. 네. 그다음에 저장 중에 환경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온도 같은 경우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건조가 포인트. 그다음에 밀폐, 밀봉 저장한다. 아예 질소가스로 확 충전해갖고 밀봉, 밀폐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충적 저장, 토중 저장 이런 것도 있구나. 특히 토중 저장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더 높아야 나중에 발화 좋은 친구들. 그 친구들을 저장할 때는 토중의 저장 용기에 담아서 저장하는 게 좀 낫구나. 수분을 흡수시키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네. 저장. 네. 자, 그럼 종자의 퇴화는 뭘까요? 퇴화. 뭐 영어 단어에서 대충 뜻 잡으셨겠지만 퇴화. 처음엔 괜찮아요. 생산력이 좀 높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재배지를 바꾸거나 갑자기 생산력이 뚝 떨어지는 거. 퇴화. 퇴화. 자, 퇴화는 요거 신경 쓰세요. 불가역적. 우리 왜 춘화에서 재춘화, 이춘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그때는 뭐 다시 춘화 처리하면 된다 뭐 이랬지만 불가역적. 퇴화된 종자는 어떻게 안 된대요. 이거 예시로 종종 나옵니다. 퇴화되기 전에 건전한 종자로 못 돌아간다. 네. 종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에 봤죠? 퇴화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더라. 퇴화의 원인 이런 거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못 푸실 분은 없을 거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종자의 수명. 종자의 수명은요. 또 밑에 왠지 나올 것 같죠?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원스타예요. 자, 일단 종자의 수명이란 수명.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얘를 수명이라 하는구나. 수명에는 결과적으로 수분, 습도. 수분이 흡수되는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밀폐, 통기 상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종자를 발화력을 오래 보유하고 있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밀폐, 건조. 밀폐, 건조. 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건요. 수명이 무엇인지. 수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종자의 보관 방법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거죠, 뭐 이거. 단명한데요. 발화력이 보관 이렇게 되면 끝난다는 거겠죠. 상명, 장명.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료에 따라서 나뉘어 다르기도 해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대략 이렇더라. 왜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보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 상명 존재가 장명으로 돼 있기도 하고 장명이 상명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거 단명이든 장명이든 확실한 걸 기준 둬서 암기. 네. 재배하기 제일 어려운 거 제 기준에서는 워낙 뭐에 해당하는 혼행성 외우랬죠. 단일성 외우랬죠. 아까 뭐 호광성 그러니까 발화할 때 외우랬죠. 이거까지 나오네요. 네.
정리해 두시고 체크해 두시고 자, 육묘 볼게요. 이제 종자가 발화했어요. 싹 텄어요. 이제 어린 모가 되겠죠? 그 모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로 넘어왔습니다. 육묘, 모를 기르는 거. 근데 특별하게 재배학에서는 어린 모를 직파하지 않고 묘상이나 못자리에서 기르는 일을 육묘라고 한정지어서 얘기를 한대요. 네. 뭐의 구별? 용어만 보자고요. 실생묘. 종자를 직접 파종해갖고 기른 묘목을 실생묘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영양번식 나와요. 뭐 삽목이니 전목이니, 네. 여기 용어가 미리 나오죠. 네. 종자 이외의 식물을 이렇게 분리해서 양성한 이런 모들도 있다. 네. 실생묘와 모의 구분. 네. 넘어가고요. 뭐 이런 거. 용어만 보시면 돼요. 자, 육묘 방법. 그럼 모를 못자리 묘상에서 어떻게 기르나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종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육묘를 하는데 뭐 이런 뭐 특수 육묘들이 있다. 이 특수 육묘들은요, 여러분 우리 영양번식 가서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육묘 방법 중에 하나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목, 삽목 이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육묘 아까 실생묘 말고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지금은 패스하셔도 돼요. 다만 전목 육묘, 삽목 육묘에 여기 있는 특징들, 도장한 모의 활용이 가능하다. 지금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죠. 여러분, 도장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도장. 튼실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연약하게 위로 쭉 뻗는 거. 웃자람. 삽목은 뭐예요? 삽목. 컷.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난 상태로 잘라내는 거. 도장했대요. 잘라내서 삽목하지 뭐. 이런 식으로. 도장한 모에 활용 가능? 잘라내서 활용하는 거. 여기 또 엉뚱하게 전목 쓰시면 안 되는 거. 그쵸? 네. 또요. 여기 볼까요? 토양 전염병을 예방. 원래 이런 특수 육묘들 원래 뿌리부터 내갖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하는 육묘들, 영양 번식 방법들은요. 일반적인 유성 번식 지금 앞에 나올 내용 지금 미리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에 비해서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좀 떨어져요. 네. 수정을 해갖고 이루어지는 번식 방법보단 떨어져요. 이런 방법들은. 근데 전목 육묘는 지금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목이 있고 접수가 있다고요. 이 대목을 잘 선택하면 병해 또는 토양, 환경 적응성이 높아져요. 지금 그냥 그 정도 포인트만 잡으시고 얘들 나중에 그대로 나옵니다. 육묘 방법 그냥 넘어가시고 이거죠 뭐. 육묘의 긍정적 기능 투스타요. 재배학에서의 육묘는 좁게 못자리 묘상에서 기르는 걸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아직 토양으로 바로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판에서 정밀하고 집약적으로 뭐를 보호할 수 있겠죠? 자연 상태에 그냥 두는 것보다. 그쵸?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아직 모판에 있을 때는요. 뭘 심을 수가 있잖아요.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앞구로. 그쵸? 네. 토지 이용도. 집약적으로 관리해서 심은 다음에 육묘 이식하면은 단축돼요. 네, 조기 수확 가능하다. 또 직파재배가 불리할 때 당연하겠고 이런 것들 네, 결과적으로는 이거다. 네. 여러분 쉬운 내용이지만 한 번만 정독하면 육묘의 긍정적 기능 자주 나오는 문제 하나 맞추시는 거예요. 딱 생각하세요. 재배학에서의 육묘 원래는 밭에 심어도 모를 기르면 다 육묘죠. 재배학에서의 육묘는 못자리에서 기르는 걸 주로 의미하는구나. 집약적으로 보호할 수 있네. 그 사이에 토양에 뭐 심을 수 있네. 그럼 수량이 증대되겠네. 그쵸? 모판에서 키우면 당연히 종자도 절약되고 용수도 절약되고 여기 있네요. 네. 넓은 밭에서 하는 것보다 노력도 절약되고 집약적으로 키워서 심으면 기간도 단축되고 네. 조기 수확.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다음에 묘상, 못자리, 묘포. 여러분
키워서 이식하는 거죠. 그럼 일종의 어린 묘를 위한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배운 거 양토를 기준으로 사양토에서 식양토.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 토양 반응은 중성을 기준으로 약산성에서 중성. 이걸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재배학은 암기도 있지만 기본 원리를 익히셔야 된다. 나중에 조직배양 가서도 양액배양, 양액 육묘, 양액을 이용해서 육묘할 때도 양액을 이렇게 양액은 뭐 모래, 자갈 이걸 구분할 수는 없으니까 양액을 이걸 유지해야 돼요. 항상 뿌리를 내리고 있다?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네요. 모짜리의 상토 약산성에서 중성이잖아요. 7.0이 중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토양이니까 우리 무기질, 무기성분과 유기물이 골고루 섞어 있어야 되겠죠? 부식이 많이 하면 되겠고. 토양 또 배운 게 뭐예요? 입단이 중요하다 그랬죠? 투수 통기 잘 되고 보수 부비가 좋아야 되고. 아니, 뭐 이걸 당연히 병충해 있으면 안 되니까 소독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거 암기하시지 말자고요. 원리. 무조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흙은 사양토에서 식양토, 토양 반응은 약산성에서 중성, 양액이든 모짜리의 상토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경화 아까도 했었죠? 종자도 경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어린 묘도 너무 그냥 갑자기 딱 심어버리면 모짜리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받고 있다. 갑자기 야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서서히 경화라고 한다. 종자만 경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막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보다는 은근히 암기할 내용들이 종자부터 시작해서 좀 있어요. 뒤로 밀어놓으시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이거 반 페이지도 안 돼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